인천 중구에 위치한 옛 인스파월드 건물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전국 지방회장 간담회를 열고 교단의 비전과 사역 과제를 공유했습니다. 전쟁과 긴장 속에 멈춰있던 성서의 땅, 이스라엘에서 믿음의 여정이 다시 열립니다. 한세대학교가 시흥 군자대연교회로부터 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받고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기독교 기념비 영원한 기도의 벽 설치 공사가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인천 중구에 매입한 옛 인스파월드 건물에 착공을 두고 관할구청과 신천지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단 신천지가 매입한 옛 인스파월드 건물의 착공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청이 해당 건물의 리모델링 착공을 불허하자 신천지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착공 신고는 주민 민원 등 실체적 사유로 반려할 수 없고 형식적 요건만 검토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민들은 건물이 학교와 주거지 인근에 있어 교육 환경과 교통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며 공사에 반대해왔습니다. 중구청은 해당 건물에 대규모 집회시설이 들어설 경우 발생할 안전 문제에 대해 전문 용역을 통해 분석하고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포교활동 같은 거 하면은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이지도 않고 부정적인 시선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친동생이 거기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신천지에 영향을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신천지인지도 모르고 그 종교인 줄 모르고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제일 우려되는 것 같아요. 앞서 신천지는 인스파월드 건물의 용도를 여러 차례 종교시설로 변경하려다 무산되자 지난 2023년 문화시설로 변경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 같은 배경을 고려할 때 해당 시설이 표면적인 용도와 달리 사실상 신천지의 포교 거점으로 활용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그쪽이 이제 포교 중심지가 될 확률이 높죠. 그리고 다른 어떤 지역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주변 상권부터 얘네들이 다 잠식해 들어가거든요. 뭐 미용실이니 뭐 이런 것들을 다 치고 들어와서 자리 잡고. 이 같은 신천지의 편법적인 용도 변경과 지역 침투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앞서 비슷한 사례였던 고양시의 건물 용도 변경 소송에선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천지는 고양시의 한 물류센터 건물을 종교시설로 바꾸기 위해 일부 면적만 축소해 용도 변경을 받았지만 시는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해 뒤늦게 취소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시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인천 중구청은 이 같은 선례를 근거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위장 포교와 가정 파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온 이단 신천지의 지역 침투 시도가 확산되면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경계와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새 회기를 맞아 전국 지방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총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희망과 변화의 총회라는 비전 아래 각 분과별 사역 방향을 점검하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15차 총회가 전국 140개 지방회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교단의 비전과 공약 이행 방향을 살폈습니다. 희망과 변화의 총회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115차 총회 공약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방회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총회 모든 사역은 지방회와 함께 할 때 작품이 완성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존중해주고 함께 우리 마음을 모으는 협력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총회는 분과별 핵심 실행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세대 분과는 청년연구소를 세워 일회성 행사 중심이던 사역을 데이터 기반 구조로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사역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목회자 복지분과는 건강검진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한라인을 개설하고 긴급 생계대출과 은퇴 세미나로 복지 체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규약정관 수계정분과는 지방회 중심 행정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정상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한국침신대는 지난 6월 대학기관 평가에서 인증유예 판정을 받아 내년 신입생들은 교육부의 일반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날 침신대 피영민 총장은 교수 인력 보강과 신입생 모집 안정 등 내년 재평가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학교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총회는 학교와 협력해 장학금 모금 운동을 추진하고 이사회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사진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 자꾸 갈등 구조가 생기는데 이사회와 공식 소통 창구를 구축해서 함께 소통하는 구조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침신대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총회와 지방회와 또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총회의 구체적인 계획을 기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각 총회가 1년 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은 크지만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앞으로 전국 지방회와 협력하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역들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희망과 변화의 총회라는 비전이 교단의 사역 현장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전쟁과 긴장 속에 멈춰있던 성서의 땅 이스라엘에서 믿음의 여정이 다시 열립니다. 예언과 기적의 이야기가 깃든 그곳에서 신앙인들의 발걸음이 다시 복음의 길 위에 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 성경의 숨결이 깃든 땅 이스라엘. 전쟁으로 멈췄던 성지 순례의 길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와 관광청은 성지 순례 재개 조치를 알리며 한국교회 지도자와 성지 전문 여행사 등 200여 명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And I want to thank the Christian leadership for their support in this very challenging 2 years. Israel now is starting a new chapter in our history. 현재 이스라엘은 여행 가능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요르단, 이집트, 베들레헴으로 이어지는 국경이 개방됐고 예루살렘의 호텔과 성지 식당도 모두 순례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초막절 행사에는 70개국에서 1,500명이 모였고 예루살렘 통곡의벽 축복식에는 5만 명이 운집하며 성지의 회복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양국 교계 차원의 협력과 교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We hope that relationship will deepen through faith-based solidarity and cultural exchange, promising opportunities for joint educational programs.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these areas will enable both sides not only to share faith and promote spiritual growth, but also to confidently convey messages of peace and reconciliation to the wider world. 세미나에서는 새롭게 설계된 순례길도 공개됐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친 실로암의 못을 포함한 다윗성 순례길, 이사야 두루마리 전체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 전시,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막달라 마리아의 집터 막달라 1세기 유대교 회당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세계 유일의 성경 지형 보호구역 네오케두밈에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체험형 순례가 가능해졌습니다. U.S. National Religious Broadcasters Conference planning to have its conference in Jerusalem, and the IMTM International Mediterranean Tourism Market Expo in Tel Aviv, and the Jerusalem Marathon, and of course the International Christian Embassy Jerusalem 2026 Feast of Tabernacles next November.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성경이 살아 숨쉬는 현장으로 순례객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향한 길, 성서의 땅 이스라엘이 다시 걸음을 재촉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세대학교가 군자 대연교회에서 기부한 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받고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전달식에는 백인자 총장과 이희수 담임 목사를 비롯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백인자 총장은 기부자 대표 군자 대연교회 이희수 목사에게 감사패를 비롯한 기부자 예우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희수 목사는 30년 전 한 세대 목회대학원 졸업생으로서 받은 은혜를 학교에 환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한세대학교가 한국교회의 미래 목회자 양성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기독교 기념비 영원한 기도의 벽 설치 공사가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 버밍엄 콜스힐에 세워질 기념비는 51.5m 규모의 메비우스 띠 형태로 들어서며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총 100만 개의 벽돌로 지어집니다. 각 벽돌은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응답된 기도 이야기가 나타나도록 설계됐습니다. 애초 2022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인플레이션 상승과 설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건설이 지연됐고 3년 만에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오는 2028년 대중 앞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부당이익 환수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인정된 473억 원 외 추가 추징이 가능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으로 피해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보증 3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 동의 없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신용보증원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전세 사기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오는 13일 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35분간 전면 통제됩니다. 비상항공기를 제외한 140편의 운항이 조정됩니다. 은행들도 수험생 교통 혼잡을 고려해 오전 10시로 개점을 늦추며 일부 점포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조사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의 유서가 본인 필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필적 감정 결과를 경찰에 해신했고 유서에는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 다그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외부 압박이나 개입 정황은 없는지 추가로 조사 중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김장철을 맞아 1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천일염과 멸치 액젓 등 김장 재료는 최대 50% 할인되며 전국 전통시장 125곳에서는 온라인 상품권 환급 행사도 열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키오스크 설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 기준을 충족한 키오스크와 그 위치를 알리는 음성 안내 장치만 설치하면 의무가 완료되는 등 기존 6가지 항목의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6만 6천여 소규모 사업장은 간소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기준 완화로 인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저임금과 차별 해소, 급식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오는 20일과 21일, 다음 달 4일과 5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연대회의는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돼 일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급식 노동자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으로 학교 현장 급식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부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상원이 현지 시간 10일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을 찬성 60표로 통과시키며 41일째 이어진 셧다운 사태가 종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전날 절차 표결에 이어 민주당 중도파 7명과 무소속 1명이 공화당에 합류했으며 12월 중순까지 오바마 케어 법안 표결을 약속받은 것이 합의의 배경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합의라며 서명 의사를 밝혔고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통과도 유력해 사상 최장 셧다운이 곧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가자지구 휴전 이후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며 무장정파 헤즈볼라 대원 다수를 사살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0일 무기 밀수 가담자를 제거했다며 모든 위협을 제거할 때까지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무장해제 조치가 불충분하다며 실질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강력한 공세를 이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10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 필리, 조선소 등을 제재 목록에 올렸지만 부산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이날부터 보복 조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보복 유예 합의에도 불구하고 히토류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과 4억 달러 규모의 히토류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호주와도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히토류 채취의 70%, 가공품의 90%를 장악하고 있어 미국이 중국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을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 시리아의 아메드 알샤르 대통령과 비공개 정상회담을 갖고 시리아 제재를 180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1946년 시리아 건국 이후 첫 백악관 방문인 알샤르 대통령은 알카에다 출신으로 미국이 한때 145억 원 현상금을 걸었던 인물입니다. 시리아는 회담 직후 IS 격퇴 국제연합의 공식 참여 의사를 밝히며 서방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주요 자동차 기업의 4월에서 9월까지 순이익이 미국 관세 조치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27.2% 감소한 19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닛산과 마쓰다, 미쓰비시 등 3개 기업은 적자를 기록했으며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주요 7개 기업 모두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27.5%로 인상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관세 영향만 1조 5천억엔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이 브라질이 주도하는 1,250억 달러 규모의 열대우림 보전 기금 참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중국은 제30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화석 연료로 번영한 서구 선진국이 주요 부담을 져야 한다며 기금 조성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2030년 탄소 배출 정점 달성, 206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밝히며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내일부터는 예년의 11월 중순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일교차도 큰 폭으로 벌어지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6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강릉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18도, 부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란 신천지가 교묘히 지역사회로 파고들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건물을 거점으로 집회와 포교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와 교계는 이 같은 신천지의 움직임에 철저히 경계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강인선, 강정미, 강혜경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굿TV 방송 선교 후원과 선교사 쉼터 마련을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